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반도체라고 하는 건 원자 구조거든요. 원자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먼저 알아보자 라고 했던 게 1번과 2번 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찾아 나가서 그 중에서 원자 속에 있는 세 종류의 입자가 있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뭐니? 전자. 그래서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됐고 전자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고 그 다음에 발견한 건 러더포드가 뭘 발견한 거냐면 원자핵. 되겠어? 그래서 이 원자에서 첫 번째 전자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핵이라는 거 발견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라는 것과 양성자와 중성자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입자들은 러더퍼드에 와서 다 발견됐는데 그 다음에 보호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는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보호가 만든 원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여러 겹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들이 있고 그 껍질 위에 전자들이 올라가는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 값을 전자는 갖게 된다.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달라. 예를 들면 가장 아래쪽 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클까 작을까? 가장 아래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제일 큰 값을 가질까 작은 값을 가질까? 제일 작은 값 가져. 위 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커져서 무한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장 큰 값을 가져. 이때 에너지를 0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아래 껍질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는다. 맞지? 그랬을 때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값만큼 가져. 근데 우리는 물리도 화학도 이 상수값은 그냥 1로 놓고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가장 아래쪽 껍질은 마이너스 1의 에너지를 그 다음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에너지를 그 다음은 마이너스 9분의 1의 에너지를 갖는 껍질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각각의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그 껍질에 만든 에너지를 갖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하고 얘 사이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죠. 특히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존재하냐 안 하니?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고요.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전자는 에너지를 갖는다. 이걸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아래쪽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첫 번째 계단 그 다음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단 형태로도 표현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들어있는 전자가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위 껍질로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 껍질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올라갈 수 있니?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지. 자, 전자가 위 껍질에 있다가 내려올 때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반드시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등간격이 아니고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는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기억해.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그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해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기파 중에서 뭘까요? 어떤 광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올까요? 자외선.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전자들은 방출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때 에너지가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더라. 이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다? 라이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와요 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든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때가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래서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발머. 그래서 발머 계열의 빛을 방출해요. 이런 얘기야. 전자가 어디든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세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세 번째로 큰 에너지 그걸 우린 뭐라 그러지? 세 번째로 크면 그게 뭐야? 무슨 광선? 적외선. 이 적외선 계열의 빛을 방출하는 애들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야 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파시엘이라서 파시엘 계열의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쵸?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윗껍질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반드시 흡수해야 되고 내려올 때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큰 에너지 방출,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할 때가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이거야. 됐어? 그랬을 때 꼬맹아 보면 빨간 선 보시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에너지를 가장 크게 방출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 껍질도 무한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달라. 그 차이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화살표의 길이 보면 된다. 이 길이 자체가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야. 되겠어? 그러니 실제로 똑같이 자외선이라도 무한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요. 무한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 됐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자외선이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꼬맹아 에너지 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HF로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값이라서 상수는 일정하잖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방출되는 진동수가 큰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다. 또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동수로 얘기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애들이 안 틀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애들 틀리게 파장이 가장 짧은 빛 찾아라 라고 하면 에너지 제일 큰 거 찾으라는 얘기야. 되겠어? 이렇게 많이 물어봐 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만약에 선생님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에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뺀 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겠지. 됐어?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HF로 계산하라 그랬으니 이때 방출되는 그 빛 에너지가 갖는 진동수가 얼마야? 라고 얘기한다면 진동수 F 구하는 거니까 이때 방출되는 진동수는요 플랑크 상수분의 H2 빼기 H1으로 계산하면 돼요 라는 얘기고 만약에 진동수가 아니고 파장 구해줘 라고 하면 파장은 진동수의 역수니까요 얘는 람다분의 C거든요. 그래서 왜? 광속은 일정에서 F 람다니까 F 값은 파장분의 광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파장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파장으로 정리하면 돼. 그래서 람다분의 그래서 E2-E1분의 HC만큼의 파장을 방출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 됐지? 그래서 첫 번째 너네가 풀었던 앞에 있는 문제는 이 원자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어.
그 중에서 보시면 1번 문제 봐요. 1번 문제 보면 가보다 나를 먼저 보자. 나는요 파장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400, 500, 600, 700 700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A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요. 그린라는 수소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A는 이 중 파장이 가장 길다. 자, 밑줄 쳐. 파장이 가장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제일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중 가시광선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그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애는 누굽니까? 반드시 그 아이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가시광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는 A는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B는 얘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어요.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자,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C는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D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그 옆에 있는 A라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아이는 여기서 얘밖에 없다. 아, 이 C가 A다. 됐어? 이 얘기예요.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왜? 질문. D가 자외. D는 자외선이요. 네. D는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첫 번째 껍질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있는 보기 A는 D다가 아니고 A는 C다로 바꿔라 꼬맹아 빨리. 그리고 2번에서 나는 그랬는데 나는 라이먼 계열이니? 라고 했는데 라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니까 발머 계열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알겠지만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파장은 좀 유명해. 그래서 얘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그래서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파장의 길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C 과정에서 3.4 에너지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빛이 방출되니? 라고 했는데 C는요. 요거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5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3.40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쉽게 절대값으로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4에서 1.51을 뺀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얘기해. 1. 얼마냐? 1. 이런 개새끼들이 진짜 죽으려고 진짜 1.89 좀 해라 좀. 됐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3.4가 아니고 1.89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4번 보기에서 C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보다 기니? 라고 했는데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에너지는요. 적외선보다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이런 예명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더 커. 그러니 파장은 거꾸로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의 파장이 훨씬 더 길어. 납득돼? 그래서 C는 가시광선이고요. 거기 B는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파장은 B가 더 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꼬맹아, 요 길이요. 흡수를 하던 방출을 하던 요 길이요. 요 길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요 값에 요 값에 요 값을 더한 값이랑 같다고요. 그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얘는 흡수하는 거고 얘네들은 방출하고 있어요.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선의 길이가 곧 에너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 두 번째에서 나그림 먼저 봐. 자, 파장과 에너지 반비례한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그려놨어.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알파, 그 다음이 베타, 그 다음 감마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가 가장 큰 애가 방출하는 파장을 남다1이라고 할게. 그럼 옆에서 찾아봐. 이런 얘기잖아. 옆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들 키워드린 거거든요. 자, 요게 A고요. 그 다음 요게 B고요. 그 다음에 요게 C예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얘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B. 그 다음 누구니? 그 다음 누구니? 누구야? A야, C야? C예요. 알겠어? C. 그 다음 A. 요게 에너지야. 그 에너지가 제일 큰 게 얘가 2알파. 그 다음에 얘가 2베타. 그 다음에 얘가 2감마.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얘네들이 방출되는 파장을 남다1, 남다2, 남다3로 놓고 파장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야. 자, 그 중에서 기억 보면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밑줄 쳐 가장 짧은,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제일 큰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니까 A가 아니고 B로 바꾸자.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나에서 그래서 남다1은 이라고 했어요. 자, 꼬맹아, 우리요 기억나요? 회로도에서요 저항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얘는 저항을 연결하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합성 저항은 뭐해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얘 반비례할 때 그래서 합성 저항값 구하는 방법 기억나니? 합성 저항값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저항을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 주는 게 반비례하는 관계에서의 합성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정리하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 합분의 곱으로 정리가 된다 그랬어. 맞아? 합분의 곱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파장과 에너지가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남다1의 파장 됐어? 네, 남다1의 파장은요 남다2와 남다3를 더한 값이랑 같아야 돼. 그치?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들 합분의 뭘로 하면 되니? 곱으로 하면 이 값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반비례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시면 알파와 감마를 더한 게 베타야? 알파와 감마를 더하면 베타 되냐? 얘와 얘를 더하면 얘 되냐? 말도 안 되죠. 됐죠? 여기에는 B가 A와 C를 더해야 되는 거지. A와 되겠습니까? A와 알파와 감마니까 알파와 감마니까 알파와 감마? 알파와 감마라고 했어? 아니 베타와 감마구나. 베타와 감마 얘하고 얘를 더한다고 해서 얘가 될 수는 없어. 됐지? 그런 얘기.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들을 조금 하면 그 뒤에 있는 3번은 할 수 있는데 3번은 발목 계열이야. 그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니까 A, B 중에서 하나야. 그쵸? 그 중에서 거기 보시면 됐죠? F1, F2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작은 순서라고요. 그럼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게 F1이니까 F1은 B예요. 맞아? 진동수가 작은 순서라고 그랬으니까 F1이 B, F2가 A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C, D, E가 라인몬 계열이고요. 이것조차도 진동수가 작은 순서대로 3, 4, 5라고요. 그러니까 2부터가 3야. F3, F4, F5 이렇게 가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건 수능에서 열나 좋아해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해요. 이걸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그냥 봐야 되는 게 복잡하니까 애들이 좀 많이 틀려. 그래서 좋아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야.
근데 이게 화학에 있다가 물리로 넘어왔어요. 반도체 하면서. 물리 시간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A이면서 F2. 그 다음에 얘가 B면서 F1. 그 다음에 이렇게 줘. 자, 이게 C, D인데요. 여기에서 얘가 F3, F4, F5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랬을 때 F2는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순위라고 했는데 F2는 A예요.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는 A가 E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A의 에너지가 E보다 크니? 아니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더 커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F5 얘는요. 요거는요. 그래서 2와 3를 더한 값이랑 같니? 라고 했는데 2,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와 같니?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죠. 자, 이 5는 이 2 더하기 이 3랑 같다. 이건 맞죠? 그래서 이거 에너지 크기니까. 근데 에너지는 HF5는 HF2 더하기 HF3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가 다 날아가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같아요. F5의 진동수는 F2에다가 F3를 더한 값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같은 말. 됐어? 이렇게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이제 좀 편해요. 자, 가가 뭐냐? 써. 가는 띠 간격이 없죠. 띠 틈이 없죠. 그러니까 얘 누구라고? 얘가 도체라고. 맞아. 네. 띠 간격이 좁은 나는 반도체. 띠 간격이 더럽게 넓어서 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제로인 다는 전연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띠 간격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다라는 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4가지. 이제 늙어서 다 외웠을 거야. 페로도에서 저항체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4가지 불러. 온도. 4개라고! 단면적.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4가지나 있습니다. 뭘 받아쓰기 할 준비를 하니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4번째가 온도야. 그 다음이 단면적이야. 나머지 채워. 뭐냐? 길이. 하나 더 있지?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 저항값이 달라지죠. 비저항값. 그래서 실제로 저항값은 온도에 맞는 비저항값을 찾아내시고 단면적분의 길이 하면 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 온도에 따라서 물질마다 저항값이 다른데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는 유일하게 도체다.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바로 절연체와 반도체다. 되겠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거기 디귿 보기에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에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를 전기 전도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니은은 틀렸답니다. 반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아이는 이라고 했죠. 이제 슬슬 반도체 나와요. 반도체 중에서 불순물 반도체 2종류 불러. 불순물 반도체 2종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형 반도체로 14족에다가 뭘 도핑한 거니? 14족에다가 불순물 몇 족을 도핑한 거야? 13족을 도핑해서 전자가 없는 빈 구멍 하나 생겼지. 그 빈 구멍을 뭐라 했어? 그쵸. 양의 성질을 띠는 양공이 생겨. 얘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야.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순수 한국말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거에 비해서 N형은
14족에다가 15족을 도핑해. 그래서 원래보다 전자 하나가 더 많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져. 이것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은 양분과 자유전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유전자만 운반체가 된다? 그게 틀린 거야. 되겠어? 자,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체는 양분과 자유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 6번은 설명드릴 필요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7번을 보시는데 이 그림이요. 이 밑에 있는 데서 이 모양이 한 개만 있으면 이게 액체나 기체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개 있는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누가 고체라고 안 해도 고체 그림입니다. 되겠어? 네. 이 그림은 고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전자는 띠 간격에 존재할 수 있니? 아니요. 띠 간격이라고 하는 됐니? 얘가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 멋진 말로 원자가 띠.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나머지 띠, 전도 띠. 그리고 띠하고 띠 사이의 간격을 띠틈. 자, 전자는요. 띠에만 존재하지 띠 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 틈에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각각의 에너지 띠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모여있다. 네, 이 원자가 띠든 전도 띠든 이 안에는 각각의 전자 껍질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거죠. 그 전자 껍질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들이 모여서 전자띠가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띠의 에너지 값은 네,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은 커져요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은 커집니다. 작아진다고 해서 틀렸다고요. 자, 패로 문제 별표.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스위치를 A에 연결할 거야, B에 연결할 거야, C에 연결할 거야. 이거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 A가 뭐야? 불러. 이제 볼 수 있는 안목 생겼지? A가 뭐야? 절연체. B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띠틈없이 붙었어. 그러니까 누구야? 도체야. 되겠어? C는 누구야? 반도체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A는 C에 비해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띠틈이 크니까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니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밑줄 치면 규소 얘기합니다. 14조. 맞죠? 규소는 A와 같은 에너지 띠를 가지고 있니? 아니요. 이 새끼 반도체니까 C와 같은 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귿. 나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한데 네. 나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는데 B는 도체잖아요. 전류 열심히 흐르죠. 그냥 전선 연결한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꼬마 정도에 불 들어옵니다. 네. 넘어가죠. 자, 9번, 10번에서 질문. 9번 보시면요. 실제로 규소라고 하는 반도체도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전자들이 윗껍질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요. 반도체에서 그냥 꽉 찬 상태야. 그랬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던 전자들의 에너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 중에 일부가 윗껍질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있는 양공의 개수와 자유전자 개수가 같아. 양공이 3개 있으면 자유전자도 3개야. 이거 순수 반도체야. 이게 순수 반도체야. 근데 보면 잘 봐. 유찬. 자, 만약에 자유전자가 요만큼 있는데 양공이 훨씬 많아. 이게 뭘까? 이게 P형 반도체야. 되겠어? 양공에 비해서 거꾸로 자유전자 개수가 훨씬 많아. 이게 N형 반도체 모습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N형 반도체인지 P형 반도체인지는 밑에 있는 10번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이 그림에서 양공과 자유전자의 개수 중 누가 많냐? 그걸 봐도 비교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개수가 같으니까 순수 반도체야. 단 온도가 낮을 때는 전자가 들썩들썩 안 하니까 나 상태가 저온일 때고요.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 밑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가 상태가 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양공과 자유전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가 그냥 구멍이 없을 때보다 전류는 더 잘 흘러.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온도는 T1의 온도가 T2보다 높아요. 맞아요. 자, 니은. 나에서 저마듐에 있는 원자가 T의 전자는 여러 원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나에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디귿. 저마듐의 전기 전도도는 가가 더 좋다. 맞습니다. 자유전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리고 10번 그림은요. 거기 A, 빈 구멍 있죠? 이거 양공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건 P형 반도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13족 도핑한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에서 질문해봐. 수능 문제는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요. 12번은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X하고 Y에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이오드인데 한쪽은 N형이고 한쪽은 P형인데 어느 쪽인지 안 가르쳐 줄게. 대신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있고 거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 이때 스위치를 여기 A에 연결할 거냐 B에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전압의 방향이 반대니까 A에 연결해서 불이 켜지면 B에 연결하면 불은 안 켜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랬을 때 얘를 A에 연결했더니 LED에 빛이 방출됐어 라고 하는 건 여기 불 켜졌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순방향 전압이 A야. 얘가 순방향이야. 그럼 내가 외워드렸죠. 여기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얘가 무슨 형이었니? 플러스와 연결된 거. 플러스와 연결된 거. P형이죠. 그래서 P풀. 모대원 병신이라고 했어. P풀. 알겠어? 그래서 P형이랑 연결된 Y가 P형 반도체고요. X가 그래서 N형 반도체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순방향으로 연결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P형 쪽에 있는 양공이 플러스에 의해서 밀려.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가. N형 쪽에 있는 자유전자도 마이너스에 의해서 밀려. 그래서 접합면으로 가. 그래서 두 접합면에서 두 개가 만나서 전자가 흐르게 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는 얘기는 양공하고요. 자유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애새끼들이 거꾸로 가. 양공은 1로 가고 자유전자 1로 가니까 양공과 자유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흘러.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안 만나. 전류 안 흘러.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X가 N형 반도체인 거 맞고요. 자, 니은 Y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P형 반도체다. 맞는 거고요.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그래서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맞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13번 그림을 보시면 P형 반도체가 여러분들 거기에 없어요. 가는 그냥 순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가는 순수 반도체를 그린 거고 나는 거기에 옆에 삐쭉 튀어나온 자유전자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 되겠냐? 그래서 얘는 순수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는 순수 반도체다 맞고요. 자, 니은 A는 저마듐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많이? 아니, 저마듐이 14족이거든요. 똑같아요. 라는 겁니다. 뭐죠? 저마듐이 어디죠? 아, A 오른쪽에 있는 그러네요. A는 순수 반도체의 저마듐보다 15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많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전기 전도도는요 도핑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니까 나가 전기 전도도가 더 좋아요. 가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이해하겠죠? 납득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선생님이 하루에 예쁘게 정리해드렸고 반도체는 어려운 건 사실은 반도체 N형이냐 P형이냐 그거보다 이 전자 껍질을 이동할 때 파장 길이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헷갈릴 소지가 좀 있다. 되겠어? 얘네들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화오라고 물을 중에 선택할 건데 너네는 이제 물을 대부분 하겠죠. 자, 그 중에서 화오에서는 반도체가 문제가 좀 나오죠. 요번에 안 나왔어? 항상 반도체가 나왔어. 그래. 그래서 화오라는 애들은 반도체 잘 들어 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요번에 물올에서 나왔던 걸 우리가 하죠. 물올에서 요번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나왔어요. 핵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재 과거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날립니다. 이 부분을 날립니다. 영재 과거 공부할 때.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고 핵심 내용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에요.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책의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이게 요번에 물올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너네들은 잘 들어라. 자, 실제로 입시반에서는 이걸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등 내용 심화가 입시에 나온 거지 중등 내용과 관계없는 게 안 나오거든. 우리 중등에서는 핵반응이라는 걸 안 배워요. 그런데 이제 영재 과거반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지 않는데 요번 물올에서 얘가 나왔어요. 겸사겸사 해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걸 중3 1단원에서 배워. 지랄. 중3 1단원의 내용이 물질은 변한다야. 그래서 자, 물질 변화의 종류를 얘기해. 빨리. 너 면접 보거든. 상산이 이런 문제 나오잖아. 얘기해. 물질 변화의 종류. 죽여버린다. 그렇죠.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됐죠? 이러한 물질 변화요. 우리 과거에서 출석 면담할 때 맨날 나오는 거. 그걸 상산해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과거 떨어진 애들이 상산 시험을 보거든요. 면접 대비가 똑같습니다. 결이.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이러한 물질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물질 변화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뭡니까? 물질의 성질입니다.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네. 물질의 성질 안 변하는 변화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바뀌는데? 분자의 배열만 바뀌어서 상태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대표적인 예로 상태 변화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 근데 물리 변화 말고요. 화학 변화라는 게 있어. 그건 물질이 변하면서 물질의 성질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중등 내용 선행하셨으니까 압니다.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는 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니?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 그러니? 응? 분자죠.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 분자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얘네들이 결합해서 물이라는 분자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질도 바뀌는 거지. 맞아. 그러니 이렇게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는 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다는 거야. 이 새끼는 수소끼리만 결합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이런 식으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게 화학 변화입니다. 맞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이러한 화학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연소. 알지? 물질 타는 거. 됐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 식물 몸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됐어? 그리고 사과를 깎아두니까 사과 색깔이 누렇게 변해. 멋진 말. 갈변. 그리고
되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데, 자, 이러한 화학 반응을 할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그렇죠.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이러한 모든 변화에 항상 그 속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 그러니까 이 안에 수소 원자 2개 있고 산소 원자 2개 있어야 되는데 물 만들고 나니까 산소 원자 하나밖에 없네? 이럴 수 없어. 그래서 그 개수를 맞춰주려고 우리가 앞에 개수를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물질들이 변할 때요. 그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게 우리가 배운 화학 변화입니다. 물질 변화. 근데 이 물질 변화인 화학 변화가 아닌 애가 있죠. 이게 바로 핵반응입니다. 얘는 물질 변화와 달라. 얘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물질의 변화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거인데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데 핵반응은 질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골 때려요. 핵반응은요, 핵이 변하는 거야. 원자 핵이 달라지는 거야. 그 핵반응의 대표적인 걸 하늘에 떠 있는 누가 하니? 별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합니다. 그걸 고등학교 1학년 통과해서 배웁니다. 되겠어? 별들은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최소 온도가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만 도입니다. 1000만 도. 최소 온도가 1000만 도입니다. 자, 그 정도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가하면 원자들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핵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을 하면 됐죠? 수소 원자 핵이 결합을 하면 수소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만 하나씩 있으면 수소 원자 핵이야. 맞죠? 네. 양성자 하나씩 있으면 수소 원자 핵이야. 이 수소 원자 핵 4개에다가 엄청난 열, 1000만 도의 열을 가해주면 이 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돼서 지네들이 결합합니다. 모든 거죠. 양성자 하나씩 떠다니면 그건 수소 원자 핵이야. 근데 그 양성자 4개가 떠다니다가 걔네들한테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주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한 하나의 원자 핵을 만들어. 이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럼 원자 번호 2번이 나이가 됩니다. 누굽니까? 네, 헬륨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결합을 해서 엄청나게 뜨겁게 가열을 하면 이게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어요. 이렇게 원자핵의 종류가 바뀌는 됐어? 반응을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해. 그래서 돌턴이 얘기한 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어? 아니, 이 새끼 변해.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잖아. 이걸 핵반응이라고 해. 이 핵반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뜨거워야 되니까 지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애들한테 일어납니다. 되겠냐? 이러한 핵반응 중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반응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가 바뀌었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이게 바로 태양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됐어. 자, 근데 이러한 핵반응을 할 때요, 보면은 수소 원자핵 4개 이거의 질량을 쟀는데 예를 들어 4.01g이라고 치자. 수소 원자핵 4개를 모으면 4.01g이야. 그래서 이게 뿡짝뿡짝뿡짝 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 되는 거잖아. 그래서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뀔 때 여기에서 질량이 얘 질량이요.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4.01g이 되는데 4.00g이 됐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질량은 언제나 예외 없이 보존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핵반응에서도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4.01g이 4.00g 된 걸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이거 실험실의 오차야. 이 정도 오차는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과하고 넘겼어. 근데 우리의 그 머리 큰 아인슈타인이
오차라고 하는 질량이 줄어드는 양이 매번 똑같아요. 이건 오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줄어든 질량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핵반응을 할 때요, 질량이 처음보다 무조건 줄어든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핵반응을 하든지 처음보다 질량이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핵반응에는 예외 없이 질량에 뭐가 일어나냐면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이 이만큼 줄어요. 델타 M이 생깁니다. 질량 결손량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질량은 변하는 거네. 그러면 0.01g 줄었어. 그러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니면 다른 뭔가로 변한 거야? 이걸 아인슈타인이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머리큰 아저씨가 찾은 겁니다. 이때 줄어든 0.01g이 그때 태양에서 방출되는 그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몇 개 일어나서 질량 결손이 얼마 일어났는지를 봤어. 그리고 그때 방출되는 빛과 열의 에너지를 봤어.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수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그게 뭡니까? 이는 MC 제곱. 이거죠.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질량하고 에너지가 원래 똑같은 거였구나. 서로 전환되는 거겠구나. 이걸 알아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해요. 질량이랑 에너지가 똑같은 거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변해서 에너지가 돼. 그래서 실제로 태양에서 핵융합을 통해 감소한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 식에 넣고 계산하면 오류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 되겠어? 이게 아인슈타인이야. 이는 MC제곱. 선생님 물리학과였잖아. 천체 물리학과. 맨날 그 축제할 때 과마다 과티라는 걸 입어. 너네는 반티를 입잖아.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과티를 입죠. 선생님 천체 물리학과라서 조금 다르지만 물리학과 애들은 맨날 여기다가 쓰고 다니는 게 뭘까요? 이는 MC제곱이야. 저거 딱 쓰고 다니면 저 새끼 물리학과 애들이네. 뭐 이거죠. 화학과 애들은 뭐 쓰게요? PV는 NRT. 그거 쓰고 다녀요. 그거 쓰고 다닙니다. 되겠냐? 생물학과 애들은 DNA 그려요. 딱 티만 봐도 저 새끼 어디에 있네? 이제 이런 거 보입니다. 그래서 물리 가장 많이 쓰고 다니는 MC제곱 이런 거 많이 쓰고 다니죠. 또는 F는 MA 뭐 이런 거 씁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수준을 높이려고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쓰고 다니죠. 그런 거야. 오늘은 또 이거 어떤 과를 가느냐에 따라 그 과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 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다녀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핵반응을 할 때는 질량은 언제나 감소만 해. 늘어나는 핵반응은 존재할 수 없어. 알겠어? 왜? 모든 핵반응을 할 때 에너지는 방출되니까. 그 방출되는 만큼이 질량이 줄어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핵반응에서 질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통과에서의 나오는 핵반응과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고 이건 이제 통과 수준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물리 원으로 오면 실제로 핵반응을 할 때 수소 원자 4개가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소도 동소체가 있어요. 수소 중에서 수소 양성자 하나만 있는 수소 원자핵이 있는가 하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부터 질량수가 3인 수소 원자핵도 있어. 이런 애가 있어요. 얘네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핵반응을 할 때 꼬맹아 이때 핵반응을 할 때 이때 양성자 수를 더한 값은 항상 같아.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은 항상 같아. 이거를 핵반응을 할 때 항상 보존되는 게 있고 보존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저항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수가 보존된다. 이렇게 됩니다. 질량수는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 이걸 질량수라고 해요.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질량수를 합한 값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질량수를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를 시험 봤을 때 맨날 여기다 뻥 뚫어놓고 여기 숫자 얼마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수능에 있는 문제야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수는 항상 보존돼야 됩니다. 질량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수는 보존돼요.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수로 우리가 질량수를 보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절대로 보존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존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질량은 감소만 한다. 질량은 보존될 수 없다. 질량은 감소한다. 그 감소된 질량만큼이 에너지 만든다. 자, 근데 핵반응 중에서요. 이렇게 작은 핵들이 결합해서 자기보다 큰 핵을 만드는 걸 우리는 핵반응 중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핵을 만드는 걸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러고 이게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 실제로 지구에서도 전기 에너지 생산할 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하잖아.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핵반응 한다 그랬잖아. 그 핵반응은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과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핵분열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이 무슨 핵이래? 바로 그게 핵폭탄 만드는 그거. 핵폭탄은 뭘로 만드냐? 이런 개놈의 새끼들! 핵폭탄 만들 때 김정은 아저씨가 맨날 뭐 갖다가 써? 우라늄 새끼야, 우라늄. 다 몰라요. 자, 우라늄 원소기호 얘입니다. 우라늄. 되겠어? 자, 우라늄은요. 우라늄 값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 외웠는데. 자, 우라늄은요. 21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핵분열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라늄 양성자 수가 92개, 질량수가 235. 우라늄을 그래서 실제로요. 원자핵을 보면 이 좁은 공간 원자핵에 얘는 양성자가 무려 9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말이 돼? 91개 들어가요. 91개 들어가요. 선생님이 이 칠판에 이 큰 공간에도 양성자 92개 표현이 다 안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가 그 좁은 공간 안에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양성자와 양성자는 지네들끼리 밀어내는 청력만 작용합니다. 그 청력이 작용하는 양성자가 이 안에 92개가 드글드글하니까 보면 얘네들끼리 서로 반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원자가 불안정해져. 지네들끼리 맨날 써. 저놈아 이 새끼야! 좁아 죽겠는데 왜 먹고 지랄이야! 뭐 이거 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원자가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우라늄에다가 그래서 맨날 싸워서 누구 하나만 잘못 걸려봐도 다 누가 막 이 상태인데 거기에 중성자 하나를 던져줍니다. 중성자를 노멀의 약자 N이라고 써요. 중성자도 마치 원소교처럼 씁니다. 중성자 N. 얘는 양성자가 없으니까 원자번호 0. 대신에 질량수는 1. 이게 중성자 표시예요. 중성자 하나를 똑 하고 던져주면 이 드글드글 양성자가 있는 이 공간에 중성자를 딱 하고 쏴주면 그래서 아싸 좋아. 우리 이 김에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얘가 뽀개집니다. 뽀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양성자를 가지고 그 양성자 개수가 많은 원자핵이 불안정했어요. 중성자로 조금만 자극을 주면 얘가 빡 하고 쪼개집니다. 그걸 핵분열한다 그래. 그래서 핵분열한 결과 우라늄보다 작은 바륨과 대부분 크립톤으로 쪼개져요. 이때 바륨의 양성자 개수가 56, 36.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양성자 개수 더한 값은 똑같아야 된다 그죠? 이거 보여보시면 얼마? 92. 얘네 더해보면 얼마? 92. 맞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얼마냐면 141.
52. 근데 꼬맹아 다 더해볼래? 여기 있는 질량수 다 더하면 얘는 236.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냐면 233밖에 안 되죠. 3 모자르죠. 왜요? 이거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가 같이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맨날 욕한 풀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누구니?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핵반응을 할 때 전하량 보존되고 질량수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고 우라늄 뽀개잖아요. 그러면 이 우라늄이 뽀개지면서 됐어. 바륨과 크리톤이 되고 중성자가 3개가 돼. 그러면 이 3개가 나온 중성자는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라늄을 뽀갭니다. 그러면 또 되죠. 그러면 하나를 뽀갰더니 중성자가 3개 생겼는데 이 3개가 뽀개면 중성자가 몇 개 나오겠냐? 9개. 그 다음에 9개의 중성자가 9개의 우라늄을 연쇄적으로 뽀개죠? 그럼 몇 개 나오겠냐? 27개. 그래서 늑 하면서 엄청나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빵 하고 터집니다. 이게 핵폭탄입니다.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예요. 되겠냐? 이렇게 돼. 근데 이걸 그대로 가만 놔두면 인간이 돼서 다룰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순간적인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폭탄을 만든 거고 원자력 발전 터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새끼들이 나올 때 중성자 개수가 너무 많으면 중간중간 중성자를 뽑아서 없애. 그래서 속도를 늦춰. 그래서 그걸 감속제라고 해. 이제 원자력 발전 안 하려면 감속제, 냉각제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해. 자, 그래서 가속화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핵융합뿐만 아니라 핵분열을 할 때도 질량은 처음보다 줍니다. 그 줄어든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핵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핵융합 반응이 있고 핵분열 반응이 있다. 상가보다 모든 핵 반응에는 언제나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되더라도 질량은 줄어든다.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다. 그 줄어든 질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생기는지가 이는 MC 제곱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요번에 물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핵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핵반응을 할 때는 반드시 질량이 감소한다. 질량이 보존되는 건 화학 변화에서만 보존되는 거다. 핵반응에서는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 상대성 이론은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들어도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선생님하고 물투에